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네, 매일 아침에 청취자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헬마 뉴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제가 오늘 네. 어제 오늘 들으면서 참 속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던 그런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은 막 50만 원 이런데 이분은 100만 원 이런. 화끈하게 예. 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첫 되든 안 번째 되든. 소식으로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는데 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 중에서도 이제 새로운 논쟁거리로 이 문제가 이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 기본소득을 100만 원씩을 개인한테 이제 부과하자 이렇게 이제 정부와 국회에 제안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예전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해왔던 이재명 경기지사도 여기에 찬성하고 나서면서 네. 이 논의가 과연 여의도 정치권으로 옮겨붙게 될지 이제 주목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100만 원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줬으면 그 지역 내에서 써서 지역의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좀 도모해라. 네. 이런 계산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품권 형태로 뭐 지급을 하든 내지는 뭐 쿠폰 형태로 지급을 하든 뭐 그 형태를 지역 내에서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촉진하는데 모양을 좀 맞춰보려고 지금 각 도지사들이 그래서 내놓고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막 돈을 진짜 줬더니 네. 다 은행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나오지가 않는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주는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쿠폰 형태로 쓸 수 있게 지급을 하면은 조금 한 10% 정도를 더 예. 높게 주면서 어쨌든 동네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원이 있어요? 네, 일단 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기존의 각 지역 화폐라고 해가지고 성남에서 하고 있죠. 지자체에서 뭐 시행을 한 지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은 좀 축적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내놓고 있는 방안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경안을 심사하는데 이제 묻어서 이제 같이 하자는 그런 방안인데. 일단 모든 국민한테 10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면 51조 원이 필요하고요. 네. 5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면 26조 원이 소요되는 이제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500조 조금 넘으니까 1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김 지사 계산에 따르면 일단은 돈을 먼저 풀어서 소비를 진작시키면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조세 수입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한 8조, 9조 정도 된다는 거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처음에는 일괄적으로 지급을 다 했다가 내년 연말 정산 때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돌려받자. 고소득층한테는 줬던 걸 또 줬다가 다시 뺏는 뺏어요? 거죠 이제 환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왜 뺏어요? 조세 수입이랑 합쳐서 최대한 절반 정도로 환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계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소득층한테까지 다 줄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행정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단 똑같이 나눠줬다가 나중에 연말 정산으로 환수하자 이제 이런 방식을 이제 제안한 겁니다. 고소득층은 돈도 물론 벌지만 네. 세금도 평상시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돈을 줬다 뺏으니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예, 이게 이제 뭐 경기 침체를 좀 일신하자는 그런 이제 방안이기 때문에 우선은 뭐 서울 수도권도 그렇지만 특히 지금 지방의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옵니다. 당장 자영업자들이 뭐 폐업을 해야 될 상황이고 공장들은 다 문을 닫고 지금 실업이 눈앞에 닥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추경안이 한 11조 원 정도로 편성이 되는데 이거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그런 얘기가 일찌감치 나왔었고요. 결국은 지금과 같은 이제 비상 시기에는 좀 비상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제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네. 그렇군요. 자, 다른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뭐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돈을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느냐. 조삼모사 아니냐. 좀 섭섭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단은 기본소득 논의까지 나올 정도로 시민들이 이제 쓸 돈이 없다. 이런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 내지는 이제 대체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좀 상쇄하기 위해서 직접 돈을 쥐어주자, 쓸 수 있게 해주자 이런 방안인 거고요.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조삼모사가 될지라도 우선 나눠주고 분위기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극심한 침체가 닥쳐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돈을 당겨서 쓰고 네. 분위기가 바뀌고 나면 다시 걷어들이더라도 이제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고민이 좀 정치권에서 좀 풍성하게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1조 4천억인가요? 막 그 돈이 지금 시중에 막 둥둥둥둥둥둥 떠다니고 있다는데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난 뭐 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참 이상해요. 돈이라고 하는 게.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뭘까요? 자, 유럽의 코로나19 사태가 그야말로 급격하게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이 넘게 폭증하면서 7,375명을 기록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를 뛰어넘어서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확진자 그룹이 됩니다. 사망자도 366명을 넘어서서 빠르게 악화되는 중이고요. 와. 지금 이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도 100명, 200명씩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둘 다 확진자 1,000명을 넘었고요.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뭐 이런 주요국들도 다 200여 명 이상씩이 이제 확진자가 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이제 전 지역 감염은 이제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이렇게 네. 되면서 마스크나 손 세정제 같은 방역 필수품들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 네. 독일하고 프랑스, 체코 같은 제조업 선진국들이 이제 마스크 수출 금지를 선언하면서 어제 유럽 보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거 뭐 하는 거냐, 하나의 유럽을 깨뜨리는 조치다. 그렇죠. 이런 이제 규탄에 나서면서 유럽이 더욱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확진자가 우리하고 비교된다면 약간 빠른 시간 내에 네, 하루 1,000명 이상씩 폭증을 해서 지금 네. 현재 7,375명이 넘었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뛰어넘어서 사망자도 366명이 넘었다. 네. 이거 우리보다 훨씬 심한 거 아니에요? 예, 훨씬 심각한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역 감염이 이미 확산이 된 상태에서 네. 확진을 하는 조치 자체가 좀 늦었다. 검사가 늦다 보니까 확진자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거고 네. 그런 만큼 지금 뭐랄까요 이제 그 중증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사망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탈리아는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차단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이탈리아 밀라노와 베네치아가 있는 북부와 동부 지역의 15개 지역에 대해서 이제 봉쇄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렇죠. 해야죠. 예, 문제는 이 행정명령이 공식 발효되기도 전에 정보가 사전 유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봉쇄 조치 나오기 전날 난리가 났습니다. 밀라노 등지에서는 이 빠져나가려는 시민들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펼쳐졌는데 네. 기차와 자동차로 순식간에 사람들이 도시를 빠져나가서 남하하기 시작했고요. 어제 이제 밀라노 중앙역을 찍은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봤는데 네. 밤 11시 20분에 그 로마행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표도 없이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막 열차로 뛰어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무원이 이제 표가 없는 사람을 막다가 나중에는 막 포기를 하고 사람들은 뭐 입석표를 내거나 뭐 벌금을 낸다는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다 올라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타고 봐야죠. 네. 돈 그러니까 나중에 내더라도. 이게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쓰지 못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기차 안에서도 추가 감염이 일어나거나 이게 뭐 자기가 그 감염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사람들이 이제 퍼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우려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탈리아는 제일 처음에 중국인이나 중국에서 온 사람들 입국 금지시킨 아주 우리나라의 야당이 원하는 정책을 제일 잘 펼쳤던 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데 왜 이렇게 돼요? 결국에는 그 우회로를 통한 뭐 입국을 멈추지를 못했었고 이게 오히려 이제 지역 감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꼬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오히려 지금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진 상태고 이게 봉쇄 조치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를 사실 보여주는 건데 중국이 우한 봉쇄 조치를 했을 때도 봉쇄령을 전후해가지고 수백만 명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거를 막지 못했다. 네. 이런 이제 비판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탈리아도 똑같은 혼란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소위 제1세계라면서 이제 거들먹거려 왔던 유럽이나 북미의 소위 선진국들 네. 이쪽이 얼마나 좀 시스템이 허술한지 심지어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딱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나을 게 없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패스트 이거 중세에 엄청나게 전염병 돌았을 때도 네. 다 그쪽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자기들이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아시안들에 대해서 어떤 뭐 이제 인종 차별적인 행태를 보였었는데 네. 니들이나 잘해라 이런 말을 니들이나 들을 수밖에 잘해라. 없는 상황이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뭐 봉쇄 정치라는 게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지만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게 하여튼 항상 결론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뭘까요? 세 번째 소식은 이제 정치권 소식인데요. 그 민주당이 결국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 여부를 전당원에 대한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아가지고 현재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자칫하면은 이제 새로운 비례제를 도입했던 취지를 스스로 깨트리는 꼼수다 이런 이제 비판이 제기되면서 네. 그 뭐 반대편에서는 비례연합당에 참여하는 거는 네. 위성 정당을 만드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 이제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한때 민주당이 아예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까지 이제 검토되기도 했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도부에서는 결론을 못 내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심상정 의원 눈치 보느라고 계속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전당원들한테 의견을 묻겠다는 건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무책임하게 지금 당원들한테 책임을 미루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의당으로서도 사실 이제 고심이 깊은 대목일 수밖에 없는데 참여를 하자니 자기들이 주도를 했던 이제 선거제 개편에 대한 명분이 안 서고 참여를 안 하자니 혹시 연합정당이 성립이 되게 되면은 그렇죠. 비례의석 획득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냐 민주당이 연합정당에 참여를 하는 이제 정당성을 얻으려면 포기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지지율대로 비례투표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한 6석에서 7석 정도를 얻게 될 걸로 보이는데 네. 비례연합당에 만약에 민주당이 참여를 한다면 그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상정 명분상으로는. 의원이라든가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으로 생각하는 의석을 하게 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은 정말 거의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제 있는 그 호남당, 민생당 녹색당 같은 뭐 네. 이제 그 소수 정당들한테 이제 많은 의석이 갈 수 있게 그렇죠. 배분하는 그렇죠. 뭐 그런 소위 이제 내려놓는 것이 이제 이 상황에서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민주당에서 비례 그 관련한 이제 연합정당을 검토하는 이유가 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독식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의 이제 다수당을 저지하려는 목표였던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구체적인 방안은 좀 희생하는 정신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탈리아 상황 너무 심각한데 이 보수 정치도 심각했고 그다음에 이 보수정당 관련해서 비례연합정당 참여하는 것도 복잡했고 이게 이제 주말 내내 나왔던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정의당에서 약간 좀 모양 이상해지고 있다, 기류가 이상하게 흐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윤소아 의원 아닙니까? 네네네. 네, 그동안에 이제 심상정 의원을 계속해서 꼼수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을 계속 했는데 윤소아 의원은 사실은 처음에는 말을 좀 그렇게 했다가 점점 바뀌고 있어요. 유연하게. 그렇죠. 근데 제가 민주당 쪽이나 다른 의원들한테 여쭤보니까 심상정 의원하고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다. 심상정 의원이 너무 이렇게 확고부동하셔가지고 네, 명분 중심이다. 네, 너무 이 얘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네. 아무래도 결국은 의석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날수록 뭐 어느 정도로 배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조금씩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전망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들 정의당의 이 지분이 높아지는 거를 보전해 준다면 그렇죠. 사실 욕은 욕대로 내로남불이라고 민주당을 네. 욕하면서도 네. 본인들이 또 실리를 챙길 수도 있고. 챙길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있대요. 뭐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도대체?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